생각에 관한 생각 오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스타디하는 이유가 뭐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마케팅 현장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볼까 하는 입장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면 볼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스마트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매우 부실하고 또 어리석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류도 꽤 일으킨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케팅으로 어떻게 좀 임플리케이션을 추출할 수 있을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문제 바꿔치기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네. 네, 한번 설명으로 시작해 볼까요? 문제 바꿔치기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되게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나의 뇌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도 알아채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나도 알아채지 못하는 스스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스템 1하고 2가 동시에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가 딱 나왔는데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집중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딱 보고 그거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편법적으로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로 무의식 중에 자기 그 뇌 속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내가 이 문제 풀고 있어 라고 계속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 이 문제 풀고 있어, 나는. 근데 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뇌가 하나가 아니고 거의 그 두 개의 다른 자아가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이 이제 협업을 잘해야 되는데 또 엇박자가 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계속 집중해서 그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되는데 뇌 속에서 이제 시스템 2한테 양보해서 시스템 2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에너지 많이 쓰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안 주고 이제 시스템 1이 야, 그렇게 복잡하게 풀지 말고 우리 약간 간단하게 이런 걸로 풀어보자 해가지고 문제를 쇽 다르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느새 문제가 바꿔치기 돼서 나는 A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 dash 약간 A dash라는 다른 성격의 문제로 이미 가버렸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푼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를 풀 수 없다면 풀 수 있는 더 쉬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성이 있잖아요. 내가 A라는 문제를 이거를 이해하고 풀 수 없다면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로 치환하라는 거는 시스템2의 의도적인 작전이고 지금은 시스템2가 관여하기도 전에 이미 좀 뇌에서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로 문제 자체를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표정 문제와 어림짐작 문제라고 나눠놓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재미있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멸종 위기종을 살리는데 얼마를 기부하겠습니까? 라는 게 표정 문제라면 훨씬 더 어림짐작 문제는 나한테 와닿는 주제로 바꿔요. 예를 들어 죽어가는 돌고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안타까운가의 척도는 기부금은 숫자지만 안타까운가는 감정의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바뀌고 또 표정 문제가 요즘 삶에서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는가라는 표정 문제가 우리의 뇌에 들어오면 지금 내 기분은 어떻지? 라는 식으로 좀 더 쉽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을 등친 재무 설계사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전문적인 표적 질문 문제가 어림짐작 문제로 바뀔 때는 금융사기꾼을 생각하면 너 얼마나 화가 나니? 너 얼마나 분노가 치미니?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여성이 예비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은 얼마나 갈 것 같아?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정량적이면서 정성적인 게 믹스된 문제를 던져도 어림짐작 문제에서는 쉽게 이 여성은 야 승리하게 생겼니? 승리한 정치인처럼 보여? 이런 문제로 바꾼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패턴을 느끼셨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표현은 머릿속에 산탄총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게으른 시스템2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빠르게 답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고래, 멸종 위기종을 살리는데 얼마를 기부하겠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돌고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니라는 질문이 훨씬 더
뇌에서 이렇게 부하를 덜 느끼면서 프로세싱하기가 좋은 질문, 감정이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삶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은 감정에 대한 문제지만 행복감은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네 기분 어때? 이렇게 라이트하게 바꾸면 훨씬 더 쉽게 대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적 질문을 설계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 중에 우리 뇌가 프로세싱 해야 되는 게 많으면 저절로 아주 어떻게 보면 다운 버전화 시켜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문제화 시킨다는 표현이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돌고래 문제만 하더라도 그 앞에 예를 들어 멸종위기 생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할 게 엄청 많아지겠죠? 멸종 위기종을 살리는데 얼마를 기부하겠는가? 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얼마가 적절하지? 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사실은 분석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동시에 이제 복잡하게 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멸종 위기종에는 몇 종류가 있는지, 그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기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이제 타격을 입는지,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살리는데 적절한 그 금액 대비 내가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를 돕는데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면 더 효과적일지 아닐지, 살리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지? 비용이 총 얼마 들지?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나는 얼마나 내야 되지? 그쵸? 나는 얼마나 내야 되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의 답을 다 해야 사실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대로 고민해서 답을 해야 되는 이런 질문들은 다 시스템2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딱 이걸 들었을 때 이제 시스템2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부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막 정보도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돌고래 생각하면 진짜 안타까우니까, 저도 뭐 대충 얼마 정도는 기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그걸 동참하지 않으면 또 되게, 왜냐면 대답은 그냥 본인이 임의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기부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돈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멸종하는 종 너무 안타깝죠. 그럼 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재선에서 뭐 예를 들면 5,000원, 10,000원 정도는 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은 내가 멸종 위기종을 살리는데 얼마나 기부하겠는가라는 그 질문을 생각하고 우리가 답변한 게 정말 맞냐? 당신이 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뇌가 진짜 그렇게 대답한 거냐라고 했을 때 데니얼 캐네먼 박사님이 이제 찾아낸 파인딩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래 돌고래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낼 수 있지. 뭐 5,000원, 10,000원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뭐 그렇게 말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시스템 1이 네. 만족스러운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없다면 이렇게 시스템 1이 쉬운 문제를 찾아서 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데 사실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런 거는 좀 감정적인 용어라서 표적 질문이 아니고 어림짐작인 줄 알았더니 이게 표적 질문이네요. 행복감이란 단어는 조금 철학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라는 거의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가장 행복했을 때와 가장 불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답변하려면 사실 되게 뭔가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이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들과 통계학을 다 공부하고 그랬지만, 그런 질문 받을 때 일일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컨디션도 좋고, 뭐 아침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날씨도 좋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 딱 받으면, 네, 뭐, 뭐 요즘 제 삶은 괜찮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요즘과 지금이 다른데, 사실 그냥 지금 내 기분이 좋으면 요즘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고 이렇게 딱 치환해서 얘기해버리죠.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요즘에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대답하는 나는 그냥 기분이 지금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니까 그 간극을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그 대답을 받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대답을 한 주체도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 직관적인 답이 재빠르게 떠오르면 내가 그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그냥 나는 적절한 답을 했고 나는 적절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어라고 끝나버리지만 사실은 그 정확히 둘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표적 질문을 어림짐작 질문으로 해서 본인이 대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남는 문제가 뭐냐라고 여기 책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은 그 대답을 했을 경우에 그 세기라고 하는 요소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돌고래 얘기를 드렸지만 돌고래에게 느끼는 연민의 크기가 클수록 기부하는 액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작동법, 그러니까 돌고래한테 연민을 느끼는 그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합성이 있게 세기가 커지면 그 대답을 한 본인은 적절한 대답을 했다라고 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알고 보면 기존에 돌고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그러면 근데 이제 어쨌든 원하는 답에 근저하게 가는 거죠. 기부금이라는 액수로 이제 이게 어프로치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바꿔치기 세션에서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네요.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네. 그 데니얼 캐너맨 박사님이, 그 연구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인딩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강조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런 속성이 우리 모두한테 내재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회의실에서 브랜드 아이데이션을 할 때나 아니면 중요한 문제를 풀 때도 이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사람들과의 회의를 주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바꿔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꿔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뇌가 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면 그거를 본인이 대답하기 쉬운 문제로 바꾼다.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개인의 고민사에서는 그 행복을 아주 간략하게 치환해서 된장찌개로 치환할 수 있다. 이런 건 좋은데 저희가 회사에서 아이데이션 등등을 할 때는 그 표적 문제를 교묘히 비껴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뾰족한 솔루션이 안 나오는 맹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보면은 좀 이 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단도리를 치는 것도 우리 현실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보통은 다 쉬운 문제로 네.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권 대표님이 밑에 계신 상무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질문을 다 던지면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질문에 라이트 퀘스천에 라이트 앤서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옆부분을 건드려. 저희가 그 세스 고딘 할 때 그 앞에 기획서의 제일 앞에 진실이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약간 그렇게 본질을 비껴나는 질문과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네. 뇌에서의 작용 네. 이게 일부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네요. 리더가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수렴시켜서 이 질문에 네. 올곧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가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회의 같은 거 할 때 되게 유능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누구나 이 문제 바꿔치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다라는 맹점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쵸. 어떤 풀어야 될 문제를 핵심 쟁점이 여기 있는데, 누군가 무슨 커멘트를 했을 때, 저 사람의 커멘트는 지금 문제 바꿔치기 했구나.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보통은 그 문제 바꿔치기 이렇게 알아차리면 사실은 재밌고, 맞아요. 네. 재밌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 논의를 좋아해요. 그쪽으로 네. 쫙 가. 그거는 이제 특히 크리에이티브 회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 프로덕트에 적절한 모델을 A라고 했는데 그 모델이 되게 매력적이고, 네. 괜찮으면 그 모델에 대한 서술로 계속 계속 가. 그렇죠. 사실은 갑자기 이제 새길로 빠지면 끝도 없이 가는 거죠. 너무 재밌으니까. 네, 자가 발전하잖아요. 자가 발전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효율화시키는 부분은 네. 필요하겠다. 네. 그런 케이스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구한 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미팅에서 시간을 쏟았는데 미팅 몇 시간 하고 나왔는데 딱 그렇게 밖에 나와서 정작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풀었나? 그렇죠. 거의 못 풀고 나오죠. 네, 거의 못 풀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회의 때 또 얘기가 오고 갈 때는 또 마치 푼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처럼 그 돌고래와 기부금의 액수의 그 세기의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마치 기부금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는데 이렇게 느끼고 나오지만 결국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마케팅을 하고 고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문제 바꿔치기 세션을
이야기 해봤습니다. 책에서는 154에서 162에 이르는 그 페이지에서 이 관련된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책이 있으신 분은 한 번 더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